반갑습니다. 12월 29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3%대 상승입니다. 무섭죠?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거야? 이제는 뭐 1000포인트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법도 한 상황이 됐습니다.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배당주 쪽에서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에 움직임들이 좀 이렇게 물량을 받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수급 동향에서 오늘 기관들은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코스피 쪽에서 쏟아진 물량이었고요. 이 코스닥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개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이 기관들의 물량 자체를 다 소화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됐죠. 그래서 매수 우위에 그런 장세가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뭐 거래소 쪽에서도 이제 매수 우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외국인들, 그 다음에 기관들, 특히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했는데 기관의 물량을 모두 압도해버리는 개인들의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쳐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특징적인 부분들이 코스닥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배당주들은 잘 못 올랐어요. 배당락 1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매도가 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죠. 현대바이오가 상한가 또 기록을 합니다. 어제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자, 현대바이오 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중소형주들 뭐 인트론바이오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배당주들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일단 코스닥 차트 먼저 볼게요. 957포인트입니다. 신고가예요. 무지막지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흘러내렸던 이 강한 하락, 그리고 나서 횡보, 조금 더 옆으로 서주지 않을까, 또는 올라가더라도 살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한 방에 뚫어버리네요. 이렇게 한 방에 뚫어버리게 되면 대비를 못하죠. 매수를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따라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의도는 딱 한 가지예요. 따라오지 마. 네, 나 갈 거거든 따라오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냥 쳐다만 보는 그런 구매가 좀 된 거고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도 상승 흐름 잘 이어갔고요. 캔들 자체가 또 양봉 마감이 되면서 또 신고가입니다. 종가 기준 신고가가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2820포인트 유지가 되는 모습이고요. 갭에 대한 포인트가 일단은 유지가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갭에 대한 포인트,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28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지지선을 형성해 갈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중 하나가 5일과 21선의 이평선이 좁혀진 상태에서 우상향을 서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죠. 이격이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20일 이평선을 가지고서 움직이게 된다면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중기적 상승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 또 올라가고 나면 이제 또 옆으로 서준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20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라면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시에 대한 관점들 앞으로도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뭐 여기에 대한 영향은 뭐 경기부양책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재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이런 상승 기조가 이어지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물론 가면서 조정이 조금씩 나타나는 단기적 조정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조차도 모두 다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시켜 버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동향 살펴볼까요? 네, 수급 보시면은요, 개인들이 2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2조 2천억 순매수예요. 폐장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2조 2천억 순매수라는 것은요, 역대적인 부분이죠. 지금 폐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음 달, 즉 1월 달이 되면 더 많이 간다, 지금에도 사야 한다, 이런 느낌들인 거죠. 주가 떨어질 때 사야 된다, 주가가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 이런 느낌들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보이는 관점들이 내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후년을 보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내년 한 해 동안에 열심히 회복해주고 실적 개선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내면 2022년도에는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회복해가는 과정,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1년여 정도를 꾸준하게 보유하면서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종목들 뭐가 있나 찾아보면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온 부분이 됐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1조 4천억 나왔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아마도 배당주 쪽에서 거의 대부분 다 나왔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따가 이제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만, 대부분 시총 상위권 또 배당을 많이 챙겨주는 기업들, 그런 쪽에서 매도가 나왔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조금 나왔는데 3천억대. 괜찮죠? 이 정도면은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정도가 되는 거고요. 보통 이런 상황, 연말 시점, 좀 약간 이제 연휴가 길어지는 그런 시점이 됐을 때 매수를 조금 꺼리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저 정도 물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물량들을 개인들이 다 받아내면서 증시의 지지선 역할을 다 해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또 코스닥 쪽에서도 2,600억 순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에서 순매수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기관들은 매도가 나왔지만 매도 물량이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자금들이 거래소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 조금 빠져나와가지고 이 중소형주 쪽으로 푸시업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은 지금 보시면 그냥 예상했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움직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대형주 쪽에서 오늘 좀 조정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배당력 때문에 좀 짜증나요. 그러신 분들 기다리시면 됩니다. 서서히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잘 유지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리저리 그냥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게 되면 자꾸 고점만 잡게 되거든요. 엇박자 하지 마시고 한 군데에 가만히 계시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매매 동향 볼게요. 금융투자 쪽 봐야 되겠죠. 금융투자 보시면 ETF 쪽 순매수 많습니다. 네. 그냥 지수를 사겠다 이 얘기죠. 지수는 올라갈 거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부분보다도 ETF 쪽 순매수 무지하게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오늘 무지하게 많이 팔았어요. 셀트리온 뭐 이런 거. 배당을 받았으니까 됐다 이 얘기예요. 배당을 받았으니까 됐다. 그래서 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을 보게 되시면 어제 올라왔잖아요. 어제 그저께 많이 올라와서 이 배당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매도하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어쨌든 시세 차익을 좀 챙겨놓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도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주가가 많이 안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대로, 배당은 배당대로,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들을 많이 쏟아냈다. 자, 1조 원에 대해서 2%만 배당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1조 원에 2%요. 1조 원에 10%면은 1,000억이죠. 그 다음에 2%면은 2천억. 아니, 20%면 2천억. 그 다음에 2%면 200억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잠깐 한 2, 3일 정도 보유하면서 배당으로만 200억 받아 챙기는 거고요. 시세 차익이 한 3, 4% 났다 그러면요. 한 3, 400억 또 생기는 거잖아요. 더 생기나요? 네, 아무튼요. 1조 원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금, 큰 자금의 움직임을 통해서 주가를 조금 부양시키고 배당을 받아먹고 거기서 챙기는 수익률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형주 쪽에서 만들어지는 모양새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자들이 이런 쪽에서 단기성 포인트를 가지고서 접근한 부분들이 여기서 그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 강하게 올랐는데 오늘 팔아먹은 거 글쎄요 시세 차익하고 다 같이 노려지지 않았었을까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뭐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총계를 보게 되면 일단은 금융투자가 굉장히 많이 작용시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배당을 주는 기업들, 배당을 줄 거 생각되는 기업들에 대체적으로 매도가 많이 쏟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우선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흐름이고요. 대신에 매수 같은 경우는 삼성 SDI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계속 들고 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또 코덱스 200 시장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아, 잘 올라가요. 저도 레버리지 사놓은 게 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거든요. 레버리지도 오늘 3%대 올랐는데 이것도 지금 수익률이요. 조금 지나면 200%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8,000원에 매수해 놓은 거거든요. 지난 4월에요. 근데 지금 100% 넘어간 지 오래됐고요. 지금 18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강세장에서는요. 레버리지를 계속 사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물론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하기 좀 애매하겠습니다만 폭락이 나왔을 때, 기회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 놓치지 않는 것도 훌륭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인들은 뭘 했을까요? 팔아먹은 거 다 샀겠죠. 삼성전자, 셀트리온,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LG전자 등등등 이런 거 개인들이 쭉 집중되는 종목들. 그 다음에 많이 팔아먹은 쪽에서는 또 개인들, 많이 사들인 쪽에서는 또 개인들이 같이 매도가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관과
개인들이 팔아먹었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세게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들. 그래서 종목 간에 어떤 세력 다툼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큰 틀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장은 강세장이고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만 오늘 조금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만한 내용은 뭐가 있냐면 네, 이렇게 그 배당주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코스닥 쪽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고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바이오가 상한가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어제 저녁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들었을 텐데 왜 이런 가격대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26,000원을 돌파하는 이 가격대는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또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8시에 네, 또 라이브 방송 오시면 이 이야기 또 들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또 매수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죠? 내려갈 때는 매수하지 말고요. 돌아서면서 움직임이 나올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잘 따라가셨는지 모르겠고요. 대응을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도 지금 다시 100% 훌쩍 넘어가는 수치로 다시 또 만들어줬고, 지금 잔량 같은 경우도 제법 있단 말이에요. 그죠? 40만 주. 지금 이게 투자 경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신용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냥 현금 가지고 사야 되는데 이 종목에 지금 40만 주 매수 대기가 걸려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가 상승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있지 않겠나 판단되고요. 대신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 팔아먹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저 수급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 부분 이따 저녁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인트론 바이오. 잘 갑니다. 오늘 뭐 상한가 갈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안 갔어요. 25%까지 갔다가 조금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시죠? 네, 매물대 딱 그거 보시면 매물대 바로 나와요. 네, 아 이쯤에서 이제 매물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흐름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계속 열어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일단 꺾인다라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데리고 가야 돼요. 왜냐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재료나 뭐 실적이나 아니면 뭐 퍼가 200이 나왔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상승 흐름 타고 있다 그러면 일단 경계는 좀 해야 되겠죠. 대신에 이런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간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 아주 잘 나오는 오늘 하루였어요. 뭐 이것 말고도 뭐 9%대 상승한 거 있고요. 7%대 상승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죠? 뭐 아침에 사자마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을요 일단은 잘 보고 가고 약간은 긍정적인 포인트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린 게 있죠? 지금은 강세장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같은 때 수익 많이 내시고요. 좋은 종목들 혹시라도 못 올라가는 것이 있다면 열심히들 사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자, 또 잊으면 안 되는 거 있죠? 오늘 저녁 8시 무료 라이브 방송이 진행됩니다. 88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되니까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그런 것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제가 방송 열 때마다 알람이 들어갈 겁니다. 그럴 때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저녁 방송에서 뵐게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네, 방송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